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제 의원 초계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의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장 재선거에 대해 안수일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진통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 선출 논란으로 장기간 의장 공석 사태가 이어져 온 울산시의회가 의장 재선거 절차를 밝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중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을 새로 뽑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장에 대해서는 판결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재선출을 해야 되는 데서 재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재선거 방침은 최근 새롭게 시당위원장에 오른 박성민 신임위원장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의장 재선거 방침에 따라 9개월간 이어졌던 시의회 의장 공석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 재선거로 가닥이 정해짐에 따라 우선 오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하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국민의힘 의장 후보 접수를 받고 복수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투표를 통해 최종 국민의힘 의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밟아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차기 임시회기 중 새로운 의장을 뽑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보관입니다. 그러나 의장 선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안수일 의원이 다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소송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지금 항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의회는 의회 안정화를 위해서 의회의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의장 선거를 놓고 양분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거 후보를 놓고 또 다른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장기 파행을 겪어온 시의회가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는 이달부터 시행될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 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대응 전담반 가동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의 무역 사절단을 보내고 중동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내년도 국비와 시비 확보 목표액을 3,521억 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구청 회의실에서 내년도 국비와 시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시비 확보 대상 주요 사업은 중구 축구장 조성에 97억 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사업에 54억 원,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에 30억 원 등입니다. 중구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언양읍과 온양읍 일대에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잇따라 조성합니다. 울주군은 이번 달 언양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에 준공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월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언양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은 언양읍 직동리 일원의 36홀,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울주 파크골프장은 온양읍 고산리 일원의 36홀, 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의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울산 지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교사노조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울산 지역 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5%인 314명이 현장 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시 보완책으로는 31.5%가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재판 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7.9%는 현장 체험학습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영화제 주 무대인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를 비롯해 울주군 범서읍에 새로 생긴 울주시네마 극장에서도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산악 문화상 수상자가 직접 영화제에 참석하는 가칭 별들의 귀환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으며 경쟁 부문 역대 수상작 상영과 감독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이름의 단체가 어제 오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내용으로 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추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나라의 운영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중구지역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당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부승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안보정책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습니다.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당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당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침상에 누워있는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한 남성.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더니 급기야 욕설을 하면서 밀치기까지 합니다.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지난해 260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사범도 연평균 10,000명을 웃돌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평시 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시비를 걸고 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하면 저희 근무자들을 폭행할 수도 있겠다. 그걸 대비해서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폭행 행사를 하더라도 대다수가 경미한 벌금이나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별로 큰 죄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접전에서 시민들과 제일 곁에 있는 곳이 우리 경찰관과 소방관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파된다면 오히려 그런 공집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은혜를 폭행으로 갚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기업 해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매장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는 시용등급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대형마트 등 모든 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직원 고용과 임금 지급 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울산 지역 매장 4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울산 시니어초등학교 제3기 신입생 입학식이 어제 오전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시니어초등학교는 시니어 모델반과 일본 문화 탐방반, 스마트기기 활용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봄 소풍과 수학여행, 동아리 활동 등 1년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울산 시니어초등학교는 56세 이상 74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으며 이번 3기 신입생은 180명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독감 합병증인 폐렴으로 대만 여배우가 사망하는 등 폐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폐렴구균은 폐렴과 균열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60%까지 달합니다.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중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일로부터 5년 후 1회 추가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울산 여성회 등 울산 여성단체와 울산 야5당 여성위원회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강화와 함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 등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고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여성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여성과 약자들이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일반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산단과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등 11개 유관부서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유관기관 3개사가 협력해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 한 해 안전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20개 사업에 총 44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계란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관내 모든 산란계 농장 11개소로 연 3회 이상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과 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검사도 병행합니다. 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해 잔류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출하 중지와 전량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이 검증된 계란만 유통되도록 지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40건의 검사를 실시해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울산에서 생산한 계란의 안전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울산 직업교육 복합센터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직업교육 복합센터는 울산 공업고등학교 내 지상 4층, 연면적 3,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직업기고 교육혁신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입니다. 센터는 올해부터 첨단 산업 분야 학생 기술 교육과 함께 직업기고 혁신을 위한 직업기고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6월에는 울산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청 대강당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국군 공무원 등 6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관련 법령 이해를 위해 최근 3년간 감사 때마다 자주 지적되는 40개의 보조금 감사 사례를 접목시켜 진행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3년 동안 보조금과 위탁사무,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193건을 적발하고 보조금 5,700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